네, 개표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는 그런 예측 조사가 나오는 것도 선거 결과 예측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제 당사에 왔다가 홍은동 자택 갔는데 다시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나오기로 돼 있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경선 때 같이 겨눴던 안희정 충남지사도 대전에서 충남에서 올라와 있고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상 이렇게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예. 경선 때 정말 치열하게 붙지 않았습니까? 그 감정 대립까지도 갔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축하를 해줘야 되고 또 그분들이 바로 뭐냐면 경선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입지를 굳혔죠. 네. 그래서 이제 또 그 당선자와 만나가지고 축하를 해주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당선자도 그분들도 격려를 해주겠죠. 네. 이번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수위가 없고 네. 당선인이라는 호칭도 원래 정치적으로는 없는 얘기인데 네. 바로 이제 새 대통령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까지만 행복할 거다. 그렇다면은 자정을 기점으로 1시간 남짓인데 물론 하나의 그만큼 무거운 그럼요. 짐을 네. 새 대통령이 지게 된다는 뜻인데 홍은동 자택 앞에 지금 기다리는 저 마음을 저희 네. 시청자들도 지금 문 후보의 일거수일투족 또 하는 네. 말 좀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이 국민들이 이번에 애써서 고민해서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사이에서 정말 소신 있게 이 후보를 더 찍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를 찍은 분들도 참 많아요. 네, 제가 네. 이제 듣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문 후보가 정말 겸허한 자세로 그동안 고통받았던 그리고 참담한 부끄러움을 이 의도치 않게 받았던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네. 살리기 위해서. 네. 어찌됐든 문재인 후보가 가장 먼저 받아들게 될 성적표가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총리예요. 비영남권 총리 내 머릿속에 염두에 둔 분이 있다라고 문 후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좀 기대치가 저는 좀 높아져가지고 누굴까? 웬만하면 좀 이렇게 실망할 것도 같은데 누굴까가 너무 저는 궁금해요. 결과를 지금 두 분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나요? 누군가요? 일각에서는 김상곤 교육감, 전 교육감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송영길 그 그분- 공통점이 네. 또 두 분 다 출생은 호남이잖아요. 그렇죠. 네, 경기 교육감을 했지만 그래서 그게 아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번에 문재인 후보의 당선에 전국적인 골고루 지지를 받았지만 전북하고 전남, 광주 이 호남에서의 압도적 지지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비영남은 곧 호남 총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진 교수님? 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호남 분들이 굉장히 좌절감 같은 게 좀 있을 거예요. 지금 후보들 다 보세요. 다 어디 출신인가. 호남 네. 출신이 없었죠, 이거. 다 영남 출신들이거든요. 호남 출신이 지금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괴감들이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그토록 고생을 좀 했죠. 네. 국민의당의 공세 때문에. 네네. 바로 그것 때문에라도 이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바람직한 건 뭐냐면 지역 가리지 않고 정말 총리직을 할 수 있는 그분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이번 네.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호남 출신의 총리를 천거하는 것, 뽑는 것이 저게 볼 때는 불가피하지 않나. 그다음에 사실 좀 용서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제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돼서 치러지는 보궐대선이거든요. 네. 장미대선, 유채꽃 대선 하지만 문학적 표현이고 사실 이게 국가적으로는 좀 불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새 대통령의 임기가 물론 내일 이후에 시작돼서 5년을 가겠지만 네. 대탕평 인사 네. 이런 거 특히 전 정부가 워낙 좀 인사에서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주문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리 말고도. 네, 물론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소득의 불균형이 있으면은 사회적으로 볼 때 범죄가 많이 생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런 대탕평, 그다음에 아주 균형 인사, 지역적으로 평등한 인사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정치에 대한 소외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이 통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능력별로 인사를 해서 정말 이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는 지금은
대통령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온 국민의 대통령이고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도 아니고 네, 네. 온 당의 대통령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사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최초의 하나의 시험대가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의 공동 정부를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석수로만 보면 더불어민주당 120석, 정의당 5석 여기에 이제 하더라도 150석을 넘기기는 어렵거든요. 국민의당이랑 같이 하게 될 테니까요. 국민의당하고 합치면 이제 과반은 넘고요. 거기다 이제 바른정당, 그렇죠. 사안에 따라서는 바른정당하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자유한국당에 있지만은 탄핵엔 또 찬성했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안별로 연대를 하게 되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인사청문회가 뭐 험난할 것이다 얘기하는 건데 과거 정부 기준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능력 있는 사람을 고루 이렇게 또 쓰다 보면 청문회가 뭐 서로 정쟁의 장이 되는 일은 또 없지 않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예. 지금 처지가 그렇게 발목 잡을 처지들이 아니에요. 네. 당장이요. 전 정권이 기대치를 워낙 낮춰놨습니다. 이전 정부가 네. 옛날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장상 총리 서리 같은 경우에 그 위장 전입 하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 뭐 온갖 거 다 나와도 그냥 다 통과시키고 이래가지고 기대치를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예. 일단은 대통령이 얼마나 이제 고통스럽게 그 업무도 처리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뭐 하나 녹록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예. 국민들로서는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이제 개표가 시작된 지, 한 5시간 정도가 지나고, 이제, 8시부터 이제 끝났으니까, 11시가 지금 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 이제 언제부터 이걸 이제 호칭을 바꿔야 될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정상적으로 당선증을 받는 순간부터 네. 알고 있거든요. 원래는 내일 선관위에서. 오전에 예. 중앙선관위원장에 의결합니다. 이 네. 의사봉 두드리면서가 된다고 하지만 예. 국민들의 심정적인 느낌은 뭐 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뭐 아니 대통령 없는 시대 살아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아, 예, 그렇게도 말씀하시는군요.